안녕하세요. K입니다.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 부와 운을 끌어당기려면 몸에 투자하라. 인생의 진짜 부자가 되려면 몸에 투자하라. 정말 맞지 않습니까? 부자의 1원칙.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1원칙은 바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1원칙, 몸에 투자하라. 이 책을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함께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금, 주식, 부동산, 그 어떤 투자, 그 어떤 재테크도 성공할 수 없다. 상위 0.1%가 반드시 지키는 부자의 1원칙. 바로 몸에 투자하는 것. 부자의 1원칙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갈고 닦아야 할 기본기이자 필살기에서 출발한다. 즉, 몸이 나의 자부심이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 부자의 여유와 자유를 즐기고 싶은가? 정말 반짝하는 부자가 아니라 롱런하는 부자를 꿈꾸는가?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몸에 투자하라. 켈리델리 회장의 켈리 최. 와, 롱런하는 부자. 정말 더 늦기 전에 우리 몸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의욕과 동기부여를 가득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자는 유영만, 지식생태학자, 한양대 교수인데요. 수렵, 어로, 채취, 농경 생활을 하면서 축구 선수를 잠깐 했던 체험이 건강한 몸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대학에 입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책상머리에서 지식을 축적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오랫동안 버티면서 집요하게 파고들려면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에 가깝다는 걸 깨닫고 유학 시절 시작한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변함없이 운동하면 몸이 변한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매일 밥 먹듯이 운동하고 책을 읽고 쓰는 일상에서 어제와 다른 상상력을 충전하고 있는데 믿을 건 몸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지성과 야성, 재미와 의미, 체험과 개념을 융복합해서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창조하는 지적 모험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생태계를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위험한 체험을 즐기며 어제와 다른 지식생태학자로 변신하는 여정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자기 몸에 투자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인생의 진짜 부자가 되려면 몸에 투자해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첫째, 부자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의 산물이다. 꿈과 비전을 달성하는 여정은 녹록지 않다. 숱한 시련과 역경이 도사리고 있고 예기치 못한 장애물과 걸림돌이 곳곳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부자는 이런 난관을 극복해내는 근본적인 동력이 몸에서 나온다고 믿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싶은 열망과 남다른 노력으로 성취감을 맛보고 싶은 욕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다.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신이 추구하는 꿈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조바심이 머리를 들기 시작하면서 부자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견뎌낼 인내심이 실종된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인드로 몸을 통제하려다 결국 무너지는 사람이다.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부실해졌기 때문이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자의 꿈은 사라지고 인생은 부도가 난다. 둘째, 부자는 책상머리에 앉아 잔머리 굴리면서 요리조리 생각해낸 아이디어의 산물이 아니다. 부자는 오히려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신의 구상을 현실로 끌어당겨 행동하고 실천하면서 생긴 아름다운 모습이다. 부자는 몸으로 마인드를 통제하고 조정하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부단히 몸을 움직여 몸에 밴 행동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다. 탁월한 생각과 위대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세상이 부식하거나 부패하는 이유는 실천 없이 고민만 반복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기 때문이다. 운동은 우선 시작해야 생기는 행운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몸을 움직여 실천에 옮김으로써 체화된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자신을 아무리 부추겨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할 강력한 추진력이 없다면 욕망은 허망한 몽상이나 환상으로 전락한다. 추진력과 열정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몸이 만들어내는 강력한 원동력이다. 셋째, 부자는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타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행복한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부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어서 개인적 자유를 만끽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덕분에 얻은 행운으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부자의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와 태도는
건강한 몸, 특히 튼실한 체력에서 나온다. 체력은 근력이 일정한 목적을 향해 움직일 때 발휘하는 원동력이다. 진정한 부자는 어느 정도 꿈을 이루고 나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과 부를 아낌없이 나눔으로써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사람이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관념적 사유에서 오지 않고 구체적 실천에서 온다. 부자는 행동하면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행동하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운동을 통해 단련한 신체성에서 생긴다. 이것이 부자가 밥 먹듯이 운동하면서 몸에 투자하는 이유다. 부자는 재테크로 단순히 돈만 번 사람이 아니라 근력에 투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고 신나게 즐기면서 공동체 발전에 헌신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몸에 투자하는 것, 운동을 시작하는 것, 그것도 밥 먹듯이 운동하는 것, 그 행동을 시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시도하는 것이다. 단순하지만 원칙에 입각해 시도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개선해 볼 수 있는 거죠. 완벽한 판을 짜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투자가 일어나고 비로소 성장과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도해야 개선할 수 있고 개선해야 재투자가 일어나고 그래야 비로소 성장과 향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갈수록 삶은 각박해지고 넘어야 할 산이 많아지는 현실이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넘어야 할 산들이 끝도 없이 있죠. 정말 많죠. 그러다 보면 생각은 많아지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설상가상으로 가중되고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죠. 난국을 돌파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오로지 내 몸의 몫이다. 믿을 건 몸뿐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도 내 몸을 믿고 내 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몸이 중심을 잡고 바로 일어설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 힘으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면서 내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자의 여유와 자유를 즐기고 싶은가?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몸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에 투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이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을 때, 또 밥 먹듯이 운동하면서 단련이 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나침반도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불황이 오기도 하죠. 경제적인 불황, 신체적인 불황, 관계적인 불황, 직업적인 불황 등등, 그리고 이렇게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까지 우리는 그런 불황을 만나게 되죠. 불황이 오면 심리적 공황이 온다. 평상시와는 다르게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마음도 움츠러든다. 그런데 불황에도 불구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며 절치부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진짜 부자가 그렇다. 불황을 극복하는 묘안을 구상하기 위해서 불멸의 작품을 낳는데요. 그 불멸의 작품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만든다. 진짜 부자는 인생에 있어 경기가 호황일 때도 밥 먹듯이 운동하지만 불황 국면에 접어들면 근력 운동에 주력한다. 근력이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사업을, 하루를, 인생을 이끌고 갈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변함없이 운동하면 신체 근육이 생기고 몸이 변한다. 변함없이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정신 근육이 생기고 독서 내공이 쌓인다. 변함없이 글을 쓰면 쓰기 실력이 늘고 그렇게 쓴 글은 쓰임이 생기기도 한다. 그렇게 우리는 무언가를 변함없이 반복해야 원하는 변화와 마주할 수 있다. 중간에 그만두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변함없이 운동하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증가한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허리가 바로 서고 가슴이 펴지며 자세가 좋아지는데 몸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체격도 좋아진다. 체력 또한 놀랍도록 좋아지는데 근력이 증가하면 강인한 체력으로 뿌리까지 파고들어 뭔가를 해내고야만은 근력도 증가한다. 체격과 체력이 좋아지면 더불어 뇌력이 좋아지고 사람의 품격도 빛나 보이기 시작한다. 근육이 생기면 이전보다 힘든 상황을 버티는 힘이 생긴다. 그런데 이 원리가 재밌다. 근육에 힘을 주어서 힘들게 해야 힘이 생긴다. 운동을 해서 근육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힘을 가해야 상처가 아물면서 근육의 힘이 강해진다. 바로 힘이 들어야 없던 힘이 생기는 것이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몸은 내가 흘린 땀의 결과다. 밥 먹듯이 운동하면 그만큼 매력적인 몸으로 바뀐다. 뿐만 아니다. 운동으로 땀을 흘리면 정신은 한가해지고 안정을 찾아 맑아진다. 상쾌한 몸이 명쾌한 머리와 유쾌한 가슴,
통쾌한 영혼을 만드는 것이다. 몸이 상쾌하지 않으면 머리는 복잡해지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영혼은 혼이 빠져나가 멍청해진다. 상쾌한 몸은 책상에서 만들 수 없다.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만 만들 수 있다. 상쾌한 몸에서는 신체 에너지가 솟아난다. 그리고 신체 에너지가 솟아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명쾌, 유쾌, 통쾌한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신체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의 기반이자 근본 에너지다. 평생 몸을 가꾸고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 길들여지지 않은 신체적 야성보다 책상에서 갈고 닦아 만드는 지성, 몸으로 느끼는 느낌보다 머리로 생각하는 논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려 한다. 그러나 몸은 나의 중심이다. 근간을 이루는 몸이 무너지면 모든 감성과 지성 그리고 영성이 무너지고 만다. 맞아요. 그래서 K독서대학도 독서라는 근력을 단련하다가 아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그 메시지를 듣고 같이 실천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K독서대학만의 문화가 생겼죠. 더 많이 배우면서 더 실천할 수 있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운동하고 또 우리가 이미 가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을 더 만끽하면서 그렇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집중하는 시간, 책을 읽고 영상을 촬영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밖에 나가요. 바로 등산을 하거든요. 집 근처 작은 뒷동산에 올라가다 보면 머리는 맑아지고 기분도 통쾌해지고 영혼에도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몸은 나의 중심이다. 근간을 이루는 몸이 무너지면 모든 감성과 지성 그리고 영성이 무너지고 만다. 몸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라진다. 변함없이 운동하면 몸의 놀라운 변화와 함께 세상은 경이로운 기적으로 다가온다. 우선 밥 먹듯이 운동하면 체력이 놀랍게 향상된다. 나는 1년 365일 운동을 한다. 매일 새벽 일정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 피트니스 센터로 간다. 그리고 신체 부위별로 주기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따른다. 하루는 유산소 운동만 중점적으로 한다. 러닝머신 위를 빠르게 걸은 뒤 경사지를 40분 이상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태워 몸을 가볍게 해주고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 온몸에 피가 잘 돌게 해준다. 무엇보다 온몸에 땀이 흐르면서 몸은 가벼워지고 머리는 맑아진다. 땀과 함께 노폐물이 배출된 내 몸에는 맑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좋은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골머리를 앓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도 한다. 이거 정말 맞죠?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유산소 운동은 피부 또한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왕성해지면 저절로 피부에 윤기가 나고 젊어 보인다. 안이 불편한데 밖에 뭔가를 바르고 꾸민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안의 변화가 밖의 변화를 끌고 온다. 밥 먹듯이 운동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체형이 바로 잡히고 체격이 달라지고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된다. 무엇보다 인격과 품격이 달라진다. 얼굴에서 뿜어나오는 건강한 기운이 내면의 기운을 짐작해 한다. 운동 부족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건강한 외모와 기운, 말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온다. 넘치는 신체 에너지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 긍정적인 기운을 전해준다. 운동하는 사람은 말하는 자세와 태도도 남다르다. 따뜻한 시선과 긍정적인 언어로 세상을 바라본다. 생각만 조금 바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한한 가능성의 천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안 되는 이유나 핑계보다 되게 하는 방법, 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떠올린다. 몸이 받쳐주니 자신감이 넘치고 언제나 열정적으로 움직인다. 걷는 모습도 활기차고 뒷모습도 허리가 똑바로 서 있다. 자신을 세상의 중심에 세우는 몸이 따라주니 모든 것이 저절로 따라온다. 와, 정말 맞죠? 몸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히 움직인다. 움직이는 행동 반경의 깊이와 넓이만큼 부의 원천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계에 도전하지 않는, 도전하기도 전에 한계선을 긋는 사람을 싫어한다. 부자들에 따르면 한계는 한계에 없는 사람들의 핑계다. 진짜 부자는 건강한 몸과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다. 오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몸으로 극복하는 사람이다. 부자도 체력이 되고 근력이 있어야 될 수 있는 이유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지루한 삶을 반복하는 밋밋한 생활 자체를 싫어한다. 색다른 일을 추진해보고 싶은 의욕이 넘치며 남들이 쉽게 해내기 어려운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한계에 몸을 던진다. 그렇게 한계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몸은 더욱 단련되고 이전보다 더 높은 난이도로의 도전이 반복된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동은 또 다른 도전을 반복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비슷한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제와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는 걸 즐긴다. 어떤 어려운 일을 해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 주어져도 집중과 몰입을 통해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집념과 의지를 불태운다. 경쟁자를 따돌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힘은 마인드 파워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강인한 신체에서 나오는 체력이다. 체력이 강한 사람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고 남들이 포기하는 지점에서도 쉽게 백기를 들지 않는다. 반면에 체력이 부실한 사람은 일찍 포기한다. 한계 상황에 처할수록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아니, 머리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된다. 그 상황에서는 마인드 컨트롤도 되지 않는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거주할 곳을 잃는다. 몸이 건강해지면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증가할 뿐 아니라 건강한 상상력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 몸이 건강해야 상상력이 건강해진다. 몸이 건강해야 어려움을 겪는 타자의 아픔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진다. 꿈꾸는 세계는 한두 번의 시도로 현실이 되지 않는다. 결국 꿈꾸는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넘어지고 무너진다. 그래서 본래 품었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과 모색, 시도와 도전,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어내는 체력이 필요하다. 꾸준히 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면역력 결핍에서도 자유롭다. 매일 주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몸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듯 매일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외부의 사소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지 않은 면역력이 생긴다.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지녀서 보통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웬만큼 힘든 상황은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피곤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평소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다면 놀라운 피로 극복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신화 창조의 주체는,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주체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다. 생각하는 머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몸이 세상을 바꾼다. 달라진 몸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라. 자신의 세상을 바꿔나가고 주변의 세상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죠. 매년 새해가 밝으면 전 세계인들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이어트, 독서, 운동, 영어, 금연 등등 이런 것들이죠.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공통의 화두인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매년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표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습관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말 역설적이죠? 우리는 매년 그것을 목표로 하지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고 나면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더 사랑하면서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도구들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K독서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독서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영어도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기업에서 일하면서도 오랜 시간 도구로서 많이 사용을 해왔고 금연은 원래 삶의 금연이니까 목표할 것도 없고 그중에서도 다이어트와 운동 그것의 중심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맞춤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음먹은 것을 해내는 경험은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영어도 학습을 통해서 레벨을 높여가듯이 학습, 바로 배우는 학, 익히는 습, 그것을 넘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또 다른 업그레이드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실력이 쌓여가는데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익히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운동을 건강의 도구로서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어도 처음에는 Y로부터 시작해요. 내 삶에 영어가 왜 필요할까? 그러다 그것이 충족되면 해야지 이런 단계. 그래서 일단 시작했어요. 뭔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독학으로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속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말다 하는 단계. 또 그것을 넘어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는 하는데 어느 때는 느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늘지 않는 것 같아서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방법인가? 방법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좀 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또는 흥미를 잃고 중도 포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과정들을 다 넘어가다 보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면서 자신의 삶에서 아주 유용한 도구도 되고 또는 그것을 넘어 아주 확실한 무기도 될 수 있는 거죠. 운동도 다 똑같죠. 내 삶에 운동이 꼭 필요할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건강에 큰 탈도 없고 근데 Y라는 게 확실하게 잡히면 그래 해야지 단계 그러다 시작해서 하다 말다 하는 단계 또 습관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뭔가 발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생각 그런 생각으로 큰 재미를 못 느끼는 단계 이런 것을 넘어서 자기 주도적인 운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자신의 삶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 책에는 인생의 진짜 부자를 만들어주는 7단계 운동 비법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자신은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볼게요. 1단계는 Y에 대한 단계입니다. 운동을 왜 해야 하지? 내가 왜 필요하지? 먹고 사느라 바쁜데 운동할 시간도 없는데 저자는 이 단계를 바로 혼동과 충동 단계라고 했는데요. 전문적인 말로는 프로차스카는 이 1단계를 계획전 단계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단계인데요. 어떤 영상을 보다가 어떤 책을 보다가 누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몸짱이 된 사람을 보고 등등 어떤 계기에 의해서 소위 필 받은 거죠. 근데 이 1단계에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단계인데 음식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몸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폭식을 반복한다는 거죠.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마음은 먹는데 날이 바뀌면 언제 그런 결심을 했냐는 식이라는 거죠. 이 단계의 사람들은 어딘가 심각한 문제가 있진 않지만 조금도 돌보지 않은 상태의 몸을 이끌고 근근히 살아간다. 운동하면 좋다는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만 막상 운동하기로 결심하고 나면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5만 가지 이유가 생긴다. 운동하는 친구의 변화하는 몸을 보며 내심 부러워는 하지만 돌아서면 원상복구되어 이전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 한밤중에 갑자기 당기는 치킨과 맥주 이런 야식이 몸에 치명적인 걸 알지만 충동적으로 먹고 마신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는 늘 후회의 반복이지만 몸은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대로만 움직이려 든다. 이것은 바로 운동 자체의 좋음은 알고 있지만 나와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은 자각의 범주에 들어오지 못하고 삶의 언저리를 맴돈다. 운동을 하려고 수없이 시도하지만 번번이 헬스장, 학원 등등의 기부만 하는 실패 경험을 거듭한 결과 자신의 의지에 대한 사기가 떨어진 상태 역시 운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바로 이 1단계에서만 머무는 이유는 운동과 자기 자신의 연결고리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운동과 나의 연결고리는 운동 경험에서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연결고리가 더 구체화되고 점점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완벽한 운동 준비보다는 운동하기로 결심하며 자꾸 마음만 먹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완벽한 때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당장 시작할 때라는 거죠. 2단계는 이제 슬슬 운동 좀 하기 시작하는 태동과 발동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2단계는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일시적 다짐에 그치다가 어떤 계기로 운동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긴 상태인 거예요. 1단계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단계라면 2단계는 어떤 계기로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긴 단계.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저마다의 강력한 운동 시작 동기가 있는데 이런 동기는 주로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건강한 몸과 행복한 삶을 유지하지 못할 거라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는 순간에서 비롯한다고 합니다. 맞죠? 대표적인 예로 몸에서 심각한 이상을 발견한 뒤 그간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몸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내 몸이 외부적 사고로 망가지는 경우 또한 강력한 동기가 된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어떤 사고,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때 비로소 강력한 동기로서 촉발되면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동기가 있다는 거죠. 이 2단계의 사람들은 운동을 시작해서 변화한 사람들의 책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찾아보면서 스스로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지금 이후의 삶이 참으로 불행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킨다.
그리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넘어서 직접 몸을 움직여 운동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단계인데요. 근데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내려놓으면 바로 이전의 일상으로 원상으로 복구되고 마는 위험한 단계이기도 하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시작한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동력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운동 동기와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견고하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자신을 자극할 때 운동은 지속된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도 달릴 때 주로 하는 생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신을 비우고 움직임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운동 후 반복적으로 이뤄낸 성과가 쌓이고 있음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동기가 아무리 강해도 한 번의 운동으로는 몇 번의 운동으로는 아픈 부위가 나아지지 않고 금방 살이 빠지지 않는다. 하루하루 몸이 바뀌어가는 것에 일희일비하면 운동을 지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음에는 너무 거창한 결과 목표를 두고 운동을 시작하기보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 자체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며칠 동안 몇 킬로 빼기, 어떤 특정 부위 발달시키기 등의 목표는 즉각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운동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일 정도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과정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 동그라미 X. 이런 체크만 하면 되는 간단한 목표를 정하고 작은 성과를 꾸준히 이뤄내는 것이 의식적인 운동 지속에 도움이 된다. 거창한 목표, 갑작스럽게 고강도 운동, 긴 시간 운동 이런 것들보다는 즐길 만한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또 이 2단계에서 초기의 운동 동기를 지속적인 습관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어나자마자 눈에 보이는 곳에 운동복을 두거나 예쁜 운동복을 구매하는 것, 운동을 시작하게 하는 문구를 적어 현관문 앞에 두는 것도 좋다. K독서대학을 듣는 것도 좋겠죠? 일종의 넛지 전략이다. 해야지가 아니라 환경을 완전히 설정하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운동은 나의 의지만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그래서 운동을 위한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의지력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3단계는 운동을 계속하는 노동과 반동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운동에 대한 결심이 실천이 되고 일주일 정도 운동을 지속한 후에는 몸에 새로운 관성이 생기기 시작한다. 여태까지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기 싫다는 마음이 생기는 시기이지만 아직 운동을 기꺼이 나가게 되지는 않는다. 심각한 위기감으로 강력한 동기에서 운동을 드디어 시작했지만 아직 운동이 즐겁지 않고 괴로운 노동인 상태다. 노동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힘든 것이다. 매일 반복하지만 어제와 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지루함의 연속이다. 하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운동하러 나가는 것이 귀찮고 운동을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이 스스로 자연스럽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이든 어쩌든 간에 지루함의 연속이지만 일단은 중요하니까 꼭 한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해가기는 하는데 반대하려는 움직임인 반동이 우세할 경우에는 결국 어느 순간에는 운동을 멈추는 안타까운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러면서요. 계속 운동은 했지만 잘못된 자세를 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했기 때문에 뭔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픈 곳이 여기저기 생기거나 그런 이유도 여기에서 반동의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노동으로서 하는 괴로운 운동, 거기에다가 반동이 우세할 경우에는 멈출 수도 있는 운동, 이런 괴로운 운동을 어떻게 하면 즐거움과 재미, 나아가 근본적인 기쁨을 느끼게 될까? 여기에는 보상체계가 필요하죠. 자신에게 딱 맞는 보상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의 보상체계를 관찰해보면 매일의 운동에서 그들 나름의 성과를 확인하고 스스로 보상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어제보다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든지 강도를 조금씩 높이며 근력이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든지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며 즐겁게 참여하는 자신의 체력을 확인하는 등의 모습이다. 이 단계에서는 운동을 했다 안 했다 동그라미 X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순간순간에 자기 자신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움직임의 질적 체험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외적인 보상이 아닌 내적인 보상으로 스스로를 흠뻑 칭찬해주는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움직임의 실체가 궁금하면 운동 관련 정보나 서적을 찾아보거나 스포츠센터나 학원, 헬스장 등등의 코치에게 움직임에 대해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호기심이 발동한다면 당신의 내적 보상 체계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횟수나 강도에 집착하지 말고 움직임과 호흡을 느리게 가져가면서 움직임과 느낌에 집중해보자. 노동하는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지만
놀이를 즐기는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한다. 운동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생의 주동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동 탈피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4단계.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하다가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단계의 일은 행동과 생동의 단계. 이 4단계는 운동을 할 때의 동기와 행동, 보상이 같은 방향으로 일치되었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들지 않는다.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구축된 몸의 질서를 흐트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걸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않는다. 변화가 본격적으로 삶에 정착하는 단계다. 밥 먹듯이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자꾸 마음을 질책한다. 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운동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삶의 동선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날씨나 특별한 이벤트, 감정의 기복 등 그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었던 외부의 자극, 그런 오만 가지 이유들은 이제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된다. 오히려 이벤트를 감안해서, 날씨를 감안해서, 감정의 기복도 감안해서 일상 루틴으로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 어떻게 시간 조정을 할지 자연스럽게 대안을 생각한다. 가방이나 차에 늘 운동화를 넣어 다니고 복장 역시 언제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챙기고 갈아입을 옷과 간단한 샤워 용품을 챙기는 것이 일상이 된다. 이렇게 행동으로서 운동을 하고 나면 생동감이 넘친다. 몸이 가벼워지고 복잡했던 마음도 땀을 흘리고 나면 말끔히 청소되는 단계다. 이 4단계의 행동으로서의 운동은 노동으로서의 운동 수준을 벗어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반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다. 망설이거나 걱정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행동에 옮기는 도중에 혹은 행동 후에 느끼는 보람과 성찰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보상에 가까운 단계라는 거죠. 운동을 통해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움직이는 중에 혹은 움직인 후 느껴지는 성찰을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내재화시켰던 경험이 삶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운동으로 얻은 성찰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삶의 궤적이 그려지는 자기 생성의 단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삶의 활력을 잃고 생기가 떨어진다. 행동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원천으로 운동은 점차 일상적 습관으로 변해간다. 이렇게 새롭게 움직이는 나, 그것 자체야말로 그 어떤 목적이나 목표보다 더 깊이 있게 집중할 가치가 있는 단계라는 거죠. 5단계는 니들이 운동의 참맛을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활동과 주동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하루 일과 중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라기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의례가 된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고 양치질을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의례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이다. 습관은 크게 노력을 기울이거나 중요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한 사람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은 수많은 활동과 행동으로 점철된다. 이렇게 습관이 된 활동으로서의 운동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움직이는 몸의 동작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마다 하는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그래도 꾸준히 하는 3단계를 거쳐서 4단계, 5단계에 이르렀어도 운동 습관은 또 어떤 계기나 상황에 따라 퇴보의 위기를 겪는다고 합니다. 자칫하면 운동이 다른 행동에 밀려 후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6단계는 운동하는 쾌감을 알려줄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감동과 요동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주동은 하면 할수록 몸의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데요. 이 6단계의 감동과 요동의 단계에서는 의도적으로 운동을 하려는 결심을 하지 않아도 이제 운동은 하나의 습관이 되어 밥 먹듯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일과가 되는 거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활동뿐만 아니라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 활동이 삶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식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듯 하루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 운동해야겠다고 결심해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에 밴 관성이 정신을 움직이는 단계로 발전한다. 운동하는 시간이 즐겁고 변함없이 반복하는 운동으로 몸이 변하는 과정을 몸으로 느끼니 매일매일 활력이 넘쳐난다. 변함없이 운동하니 몸이 변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운동을 자기 변화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삼는다. 운동이 자동적으로 일어나 삶을 능동적으로 바꾸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운동이 감동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몸의 변화에 스스로 감동하니 다시 운동하는 행동으로 선순환된다. 내 몸의 변화에 감동하는 변화는 나를 넘어서 주변으로 요동치기 시작한다.
개인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의 주변에서는 감탄이 따른다. 무엇이든 좋은 습관이 삶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쉽지 않지만 누구나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삶에 안착시킬 수 있었는지 관심을 갖는다. 처음에는 몸의 변화로 생긴 관심이 점차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감동과 활력의 아우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탄력이 있다. 어떤 결심, 의도를 행동으로 나아가 꾸준한 습관으로 이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수용적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스스로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다. 스스로 운동을 계속해서 몸과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체감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감동적인 행복이고 경이로운 기적이다.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든 운동을 지속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삶에 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에도 건강한 영향력을 자연스럽게 발산하게 된다. 와, 정말 6단계 너무 멋지죠? 그리고 마지막 7단계는 이렇게 좋은 운동을 왜 혼자만 운동하지? 라고 말할 수 있는 협동과 파동의 단계라고 합니다. 어려운 책을 혼자 읽으면 포기하기 쉽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읽으면 포기할 확률이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와 함께 운동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 반전이 일어난다. 나아가 몇 사람과 함께 주기적으로 운동을 반복하면 운동하는 시간이 즐거운 수다 시간이 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개인 차원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운동이 이제 힘을 모아 함께 운동하는 협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요동을 치고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힘든 와중에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지금의 체력이 과정이자 약간의 성장이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껏 칭찬해줄 수 있게 된다. 혼자서만 느끼는 자기 효능감의 정도가 10이라면 함께 운동하며 느끼는 공동체적 효능감은 100 이상이 된다. 운동하다 어떤 이유에서든 포기하려는 친구가 생기면 다른 동료가 포기하고 싶은 이유를 상쇄해버리고 함께 운동하는 대열에 강제로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렇게 다시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운동하지 말아야 할 핑계나 자기 합리화의 늪에서 빠져나온다. 운동을 같이 하면서 만들어진 동료와의 연대감은 선한 영향력을 주변으로 확산시키면서 공동체나 조직의 건강한 변화 추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몸의 변화가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공동체나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파동 에너지원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간단하지만 운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저마다 다르다.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법칙은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운동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10가지를 찾기보다 운동하면 좋은 이유와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 10가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함께 모여 운동을 시작하자. 주변에 운동하기로 마음을 계속 먹는 친구와 함께 오늘 당장 운동을 시작하면 어떨까? 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운동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서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행동이 되는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과정. 그러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도구와 무기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나의 가족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올해 나는 어느 단계까지 가고 싶은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되어가는 그런 K독서 대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단계를 레벨업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아직 여기 단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자, 이제 운동을 방해하는 10가지 이유 다 버려버리고 해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 내 단계를 높여가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운동을 자신의 삶의 도구, 무기로 만들어 가시면서 진정으로 운동을 통한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6단계의 감동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와, 그 외에도 이 책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운동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함께 응원해요.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